네, 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의 공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병력 출동 지시를 내린 건 인정하지만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모의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유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최근 보석을 신청하며 크게 4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구속기간이 끝나는 6월 말까지 1심 재판이 끝날 것 같지 않고 건강도 좋지 않다. 중요 증거가 이미 확보됐고 법리적 주장과 미세한 내용 외에 대략적 사실관계는 이미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이 인정한다고 주장하는 대략적 사실관계는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부하에게 지시한 이른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장관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그 사항을 제가 이해해서 제 부하에게 얘기한 것이 있고. 하지만 여 전 사령관 측은 이것이 위법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한 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간 매개체로서 김 전 장관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 윤 전 대통령의 공범이라는 건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12.3 내란 사태 전에 윤 전 대통령 등과 모이는 자리가 수차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걸 사전 모의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암고 출신으로 윤 전 대통령 등과 수차례 비밀 회동을 가졌던 여 전 사령관은 지난 탄핵 심판에서도 회동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9일에는 대통령이 왔죠, 나중에 잠깐 들리셨죠. 제가 이제 검찰의 진술한 여부도 있지만 네. 정확한 워딩은 이 형사재판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그날 밤 정녕 나에게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느냐고 되물은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에 이어 충암파로 불렸던 여 전 사령관마저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긋고 나서면서 앞으로 내란 재판에서 공방이 예상됩니다. JTBC 유선입니다. 탄핵 심판에서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또 자신의 지시를 따른 군인들을 탓하고 책임을 아래로 떠넘겼습니다.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군인들이 공무원 같고 유약해서 철저한 정신무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을 뿐이라며 계엄을 모의했다는 건 코미디라고 주장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형사재판에서도 자신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 이상으로 군인들이 불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사령관들이나 부대장들이 저와 장관의 커뮤니케이션을 넘어서 비상 매뉴얼로 조치를 취했지 않나 싶다고 말한 겁니다. 자신이 병력 투입을 지시한 사실은 무시한 채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소수 병력만 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탄핵 심판 증언과 비슷합니다. 각자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까 저나 장관이 생각한 것 이상의 어떤 그 조치를 준비를 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헌재는 나라에 봉사하는 군인을 시민과 대면하게 한 건 윤 전 대통령이고 비극을 막은 건 오히려 시민과 군인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지난해 총선 직전 삼청동 안가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을 상대로 비상대권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군의 정신교육을 위한 자리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군인들이 공무원 같고 유약해 철저한 정신무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계엄 사전 모의는 코미디 같은 얘기라 말했습니다. 이어 군이 정치적 중립을 견지한다 해도 알 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군 사령관들을 불러 모아 시국 상황을 언급한 걸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국군 통수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폭로한 정치인 체포 시도 의혹을 두곤 새빨간 거짓말이고 이 거짓말은 헌재 심판정에서 자세히 드러났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하며 체포 시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된 걸 계기로 계엄 사태에 가담한 주요 인물들이 나도 풀어달라며 줄줄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용현 전 장관은 이미 한 차례 기각이 됐는데도 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어제 법원에 2번째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1월 첫 번째 보석 신청이 기각됐고 지난 2월과 3월에는 2차례 구속 취소 청구가 기각됐는데 또다시 풀어달라 요청한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달 7일 구속이 취소돼 풀려났는데 12.3 내란 사태를 주도하고 처단이란 내용을 담은 포고령을 함께 작성한 내란 2인자 김 전 장관까지 계속해서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전공이 네.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어떤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4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정말로 국민들께 사죄드리고 책임은 이 사람이 져야 되고 그 책임이 밑에 있는 부하들까지 저는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엄 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국회와 선관위로 병력을 보낸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도 보석을 신청해 내일 심리 결과가 나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도 보석을 신청했지만 지난 2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한 핵심 인물 8명 가운데 보석이 기각된 이 전 사령관, 문상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뺀 5명이 이미 풀려났거나 풀어달라 요청 중인 겁니다. 현역이 아닌 비선으로 12.3 내란 사태에 가담했던 노 전 사령관은 풀어달란 요청은 하지 않았지만 진술을 거부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정서입니다.